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견 정국계입니다. 네, 미증시는 하루 만에 계속 말 바꾸는 메카시와 바이든 영향으로 부채한도 협상, 디폴트 우려가 지속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고요. 다우지수 0.77% 하락 마감, 나스닥 0.61% 하락 마감, S&P 500 0.73%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현 상태에서 S&P 500 추세선 그어놓은 거 보실게요. 네, S&P 500 일봉 차트인데요. 이렇게 추세선 그어놓은 것은 제가 예전부터 그어놓고 지금 유튜브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추세선 하단을 또 닫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엔비디아가 정규장에서 급등을 하면서 다시 또 4200포인트로 갈지 아니면 이번에 엔비디아만 급등을 하고 전체적인 시장이 오늘 한국 증시처럼 무너지면서 다시 60일 이평선 4070포인트 부근까지 내려갈지가 관건입니다. 주봉을 한번 보실게요. 주봉을 보시면 이 120주 이평선을 저번 주에는 살짝 올라왔다가 이번 주에는 다시 이탈하고 있는데요. 부채한도 협상만 해결되면 다시 120주 이평선 위로 올라갈 뜻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장기 이평선이 60주 이평선을 20주 이평선이 돌파해서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해서 돌파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120주 이평선 위로 올라가는 것은 조만간일 듯 합니다. 네, 다음 나온 각종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네, 5월 23일 날 나온 지표들인데요. 차근차근 함께 보실게요. 먼저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실제로 48.5로 예상치와 전월 대비 모두 낮게 나왔고요. 확장 국면에서 수축 국면으로 바뀌었고요. 경기 둔화를 약간 암시하는 지표입니다. 다음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한번 보시면 서비스업 PMI는 55.1로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전월 53.6보다는 높고 예상치 대비해서도 역시 높습니다. PMI도 50을 기준으로 경기가 확장 국면인지 수축 국면인지 나타내는데요. 서비스 업황이 생각보다 좋다는 뜻이고 인플레이션 하락폭이 둔화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쉽게 안 잡히고요. 당연히 쉽게 안 잡히겠죠. 이게 금리만 올린다고 될 일이 아닌데 전쟁을 끝내야겠죠. 전쟁을 하면 당사자들만 힘들고 주변에서 이득 보는 사람들만 꼭 있고요. 그 이득 보는 사람들이 강대국이죠. 누군지 말씀 안 드려도 알 것 같고요. 다음 넘어가자면 신규주택 판매 지수가 나왔는데 4월 신규주택 판매치가 예상치를 깨고 전월 대비 소폭 올라서 4.1%로 올라졌습니다. 주택 공급이 지금 부족한 상태에서 모기지 금리가 소폭 떨어지고 있으면서 이때 집 사야 된다 이런 심리가 자극되면서 주택 판매가 소폭 늘었고요. 하락하면서 잠깐의 반등일지 아니면 좀 더 내려가야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좀 더 내려갈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한번 보실게요. 네, 다음은 연준 인사들의 또 발언이 있었는데요.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금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 맵하고요. 투표권이 없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하방 압력을 주려면 금리를 더 올려야 할 것이라고 하고 올해 25bp씩 2번 더 금리를 올려야 된다. 무시할게요. 자,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 맵하고 투표권이 있습니다. 6월에 금리 인상을 중단하더라도 이는 긴축이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했고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예상만큼 확 떨어지지 않고 있어가지고 이 말은 맞는 말이고요. 향후 데이터를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메리 데일리 연은 총재 중립이고요. 투표권이 없습니다. 과도하게 긴축하지 않도록 6월 금리 결정 전까지는 데이터를 확인해야 된다고 언급하고요. 역시 닐 카시카리와 비슷한 말을 했죠. 그 다음 레피엘 보스텍 연은 총재는 맵하고 투표권이 없습니다. 맵한데 웬일로 금리 동결적을 선호한다고 언급했고요. 잘했어요. 네, 다음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인데요. 맵하고 투표권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를 보기 전까지는 6월에 금리 인상 중단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즉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올해 추가 금리 인상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다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요. 네, FOMC 의사록도 나온 마당에 연준 인사들 발언은 그냥 그렇구나 라고 체크 수준으로 보면 되고요. 금리 인상이 거의 끝났고 동결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쉽게 안 잡히고 있고 다음 회의록을 한번 또 보실게요. 이번에 연준 FOMC 회의록에서 금리 인상을 놓고 분열이 좀 일어났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연준 인사들 간에 금리를 인상하자 그리고 동결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갈렸고요. FOMC 회의록에서 이번에 주목해야 될 단어가 몇몇을 나타내는 several 그리고 일부를 나타내는 some입니다.
자, 세월의 몇몇 참가자들은 경제가 현재 전망대로라면 이번 회의 이후에 추가 정책 강화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고요. 자, 일부 다른 의원들은 인플레이션이 2%로 되돌리는 것이 힘들다고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당연히 2%대는 아직까지 힘들겠죠.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번에 FOMC 의사록이 나오면서 앞으로 동결도 뭔가 쉽지 않고 뭔가 인상할 수 있을 것 같고, 인하는 올해 물 건너 갔나? 원래는 금리를 동결하고 인하할 것이라고 시장이 받아들였는데 그런 기대가 깨지면서 좀 시장이 내려갔고요. 바로 패드워치 한번 보실게요. 패드워치 보시면 지금 금리 동결안이 80%가 넘었었거든요. 근데 다시 또 내려오면서 71.6%, 그리고 금리 인상안이 28.4%로 소폭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지표들이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고요. 이 수치들은 계속 바뀌고 있고요.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6월 13일 날 5월 미국 CPI 지수가 발표되는데 그 지수를 확인하고 이제 FOMC 회의에서 어떻게 동결로 가는지 아니면 인상으로 가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웬만하면 동결로 가면서 좀 추이를 지켜볼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실게요. 다음 뉴스를 보시면 여전하게 계속 떠들고 있는 미국 부채한도 협상에 대해서인데요. 케빈 맥카시 하원 의장이 지출 조정과 관련해서 계속 의견이 나뉘고 있고요. 케빈 맥카시 의원은 내년에 예산을 덜 쓰려고 노력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계속 이런 말만 하고 있고, 옐런 미 재무장관이 얘기한 엑스테이트 6월 1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일각에서는 6월이 아니라 6월 15일 또는 7월까지 계속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7월까지 만약에 계속 된다면 시장이 좀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겠죠. 근데 11년도에도 이러다가 결국 합의를 봤고요. 아마 지금도 거의 물밑 작업은 돼 있을 텐데 계속 이런 이슈를 내보내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디폴트 사태를 믿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디폴트가 발생하면 달러가 초급등할 거라고 얘기하면서 불안감을 계속 조정하고 있고요. 과연 이번 주말과 연휴 29일까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그리고 계속 미중 갈등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이 3년 전부터 마이크론 구매를 축소하고 한국산 제품 그리고 자국 제품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중국이 자국 반도체 경쟁력을 키운다고 연구 개발하는 걸 두려워하거든요. 한국산 제품을 쓰는 것은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이든이 한국한테 한국산 제품을 수출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거의 부탁이라고 얘기하는데 거의 협박이었고요. 어쨌든 간에 미국이 중국 시장은 절대 포기할 수 없을 텐데요. 만약에 중국 수출이 다 막히면 미국도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다 죽을 텐데, 무튼 한국은 이런 고래들 싸움에서 어떻게 새우등이 터질지 지켜보는 게 좀 관건이겠고요.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네요. 다음 뉴스 보시면 드디어 무디스에서도 한마디를 했는데요. 디폴트 시한 이전에 미국 신용 전망 하향 조치할 수도, 더욱더 부채 한도에 대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고요. 신용평가사들이 슬슬 등장한 것은 똑같은 레파토였습니다. 11년도에도 신용평가사들이 등장하면서 신용 등급이 강등되고 증시가 폭락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신용 등급에 대한 뉴스는 아주 불안감을 조성하기 좋고요. 여전히 같은 맥락으로 불안감을 계속 조정하고 있고 같은 패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합의는 되겠지만 계속 이렇게 좀 힘들게 하네요. 네, 이제 국내 증시 시장 한번 보실게요. 네, 국내 증시 시장 정화 한번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 종목수가 월등히 많았고요. 하락 종목수가 월등히 많은 거에 비해서는 지수는 그렇게 크게 무너지진 않았는데요. 코스피는 0.5% 하락 마감, 코스닥은 0.9%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좀 많이 샀는데도 지수가 하락 전환한 걸 보면 지금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에만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고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좀 무너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2차 전지가 여전히 하락하면서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를 했고요. 현시간 원달러 환율을 보면 1326원으로 마감했는데 원달러 환율이 계속 1310원을 지켜주고 있네요. 부채한도 협상이 잘 마무리되면 1310원 밑으로 떨어질지, 만약에 또 삐그덕거리면 달러가 초급등하겠죠. 미국이 과연 어떤 그림을 그리고 마무리를 지을지가 관건입니다. 신용장고 추이도 한번 보실게요.
신용장고 추이를 보시면 5월 24일 기준으로 여전하게 18조 4천억 원대입니다. 18조 중반대에서 지금 거의 일주일 이상가량 계속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고, 시장이 올라갈 듯 하면서 또 내려오고, 내려갈 듯 하면서 살짝 올라와주고, 지금 계속 이러면서 시장이 조정을 보이고 있으니 신용장고 역시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용장고를 과연 17조 원까지 떨어뜨릴지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17조 원까지 떨어뜨릴 걸로 보이는데요. 네,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차트 볼게요. 네, 코스피 일봉 차트 보시면 엔비디아 급등으로 인한 호재로 반도체 그리고 AI 관련주가 상승하면서 지수를 이렇게 끌어올려야 하는데 부채한도 이슈로 시장이 쌍봉을 이렇게 만들고 다시 눌러버리고 있습니다. 20일 이평선을 갭으로 뚫어올렸기 때문에 부채한도 이슈가 6월 1일 넘어가면서까지 협상이 안 되면 이 갭 부근 얼마인가요? 한 2515포인트 정도 부근까지 메울 수 있고요. 추봉을 보실게요. 추봉에서 2515포인트를 체크해보면 5일선 부근까지 하락으로 메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차트 상황 그리고 대외적인 상황으로도 투자 심리가 좋지 않으니 일봉상의 갭 부근 다시 한번 보면 일봉상의 이 갭 부근 20일 이평선 부근을 지지해 주는지 확인하고 다시 이 부근을 지지해 주고 상승 추세로 탔을 때 더 즐거운 매매를 할 수 있겠네요. 현재는 우려와 관망이 지속되면서 60일 이평선 위에서 박스권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차트도 한번 보실게요. 코스닥은 일봉상 21선 부근 얼마인가요? 한 840포인트 부근. 이 부근이 지금 11선, 60일선 이평선 또 수렴되는 자리라서 이 부근은 디폴트 사태가 터지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지켜줄 것 같고요. 하지만 오늘 하락으로 5일선 부근을 이탈했으니까 840포인트 부근 20일 이평선 그리고 60일 이평선 10일 이평선이 수렴하는 이 자리까지 내려올 가능성은 커진 상태입니다. 내일 만약에 5일선을 회복하지 못하면 내려온다고 보는 게 맞고요. 네, 주봉도 보실게요. 네, 주봉을 보시면 지금 5주 이평선을 딱 하락으로 메꾸고 있고요. 일봉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리를 지켜주고 반등해 줄 것인지 아니면 810포인트까지 주봉상에서는 810포인트까지 쭉쭉 밀릴 것인지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뉘앙스 분위기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일봉상에서도 810포인트를 한번 체크해보면 좀 많이 내려가는데 일봉상에서 810포인트까지 만약에 내려간다면 이 부분을 또 지켜주지 못한다면 120일 이평선 그리고 240일 이평선까지 내려가면서 약간 상승 추세의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전체 대내외적인 상황 그리고 시장 상황을 보시면 이번에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는데 3.5%로 동결을 했죠. 지금 금리를 계속 동결하는 게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같이 짊어지자 약간 이런 뜻인데 제가 이 정도까지 얘기해도 아실 분은 뭐 아실 것 같고요. 미국과 금리차가 벌어진 것은 증시에는 좋지 않고요. 또한 엔비디아가 시외 급등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호재에도 국내 증시는 반응도 하지 않고 꿋꿋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신용장고를 계속 회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17조 한 8천억 부분까지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재건 섹터, 반도체 섹터, 그리고 사료 곡물 섹터가 뭐 10에서 20% 정도 급등했다가 다시 또 보합권까지 밀어버리는 그런 윗꼬리 종목들의 장세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윗꼬리가 어느 수준이냐면 거의 몸통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윗꼬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타하셔도 되게 쉽지 않은 장세인데요. 1분봉상에서 그냥 확 밀어버리거든요. 5월 거래일이 이제 3거래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코스피 코스닥 주봉과 월봉을 이대로 마감할 가능성이 크고요. 20일 이평선 위에서만 마감해주길 좀 바라봅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관망하는 것 역시 내 자산을 지키는 투자입니다. 네, 이상 정독계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이